자, 두 번째. 능참봉을 하니까 거둥이 한 달에 29번이라. 나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읽어줄게. 일단 들어봐. 능참봉을 하니까 거둥이 한 달에 29번이라. 영조는 조선의 21대 임금이었습니다. 영조 임금에게는 아주 영특하고 재주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영조 임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이 아들은 일찌감치 임금 자리를 물려받게 될 왕세자로 정해졌습니다. 똑똑한 왕세자는 영조 임금 대신 왕의 일을 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조 임금 밑에서 세력을 잡아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무리들에게서는 왕세자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왕세자를 모함했습니다. 왕세자를 벌해야 합니다. 왕세자는 임금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나를? 왕세자를 당장 뒤주에 가둬라. 뒤주는 작은 상자 같은 그런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거짓말 치는데 그걸 믿으면 어떡해? 그러게, 아들을 못 믿네. 아빠가 아들을 못 믿었어. 근데 옛날에는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 갔다 오세요. 물 마시고 오세요. 죄가 없는 왕세자는 간신들의 거짓 모함에 쌀을 넣어 보관하는 뒤주에 갇혀 젊은 나이에 굶어 죽었습니다. 헐, 사망. 누가? 아들이? 왕세자만 아들이지. 왜 밥을 안 줘? 이 왕세자가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임금이 가뒀으니까 임금이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면 누가 감히 열고 밥 주고 이렇게 하겠어. 아무도 그렇게 못한 거지. 그게 무서운 거지 진짜로. 영조 임금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정조 임금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은 남달리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한스러운 죽음을 한시도 잊지 못했습니다. 여봐라, 벽파 일당을 잡아들여라. 거기 별당 있다가 어디예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이를 꾸며가지고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었었나 봐. 이 실제 영상이야? 안 거예요? 아니. 소설자가 뒤주에 같은 건 실제인데. 맞아, 실제야. 실제하고 이게 이야기들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 왜요? 왜 진짜 갇혔어요? 왜 갇혔나요? 아니, 방금 읽었잖아요. 그 나쁜 신하들의 모함에 사도세자의 아들이 그 나쁜 신하들이 한 음모를 안 거예요? 그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다 알겠지. 그 상황과 또 어머니가 있고 그러니까 또 가족들이 얘기를 다 해줬을 거 아니야, 그지?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간신들을 몰아냈습니다. 벽파는 영조 임금 때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신들을 모두 몰아낸 정조 임금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에 새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수원성을 만들어 수원에 머무르면서 아버지 무덤 곁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조 임금은 수도를 아예 수원으로 옮기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수원 근처에 아주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벼슬이라도 하나 얻어야지요. 하루는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살 궁리는 않고 날마다 책만 읽고 있는 선비가 한심했던 것이죠. 때가 되면 나도 벼슬을 한 자리 하겠지요. 우리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그러나 벼슬자리는 쉽게 나지 않고 살림은 더욱 쪼들리기만 했습니다. 수원에 모신 사도세자의 무덤은 육릉이라 불렸습니다. 뭐라고 불렸다고? 육릉. 그 능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능을 지킬 사람으로 누가 알맞겠느냐? 하루는 수원성에 내려와 있는 정조 임금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선비가 하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럼 그 선비를 불러 능을 잘 관리하게 하여라. 가난한 선비는 이렇게 해서 사도세자의 능을 관리하는 참봉이라는 벼슬을 얻었습니다. 참봉은 종구품으로 벼슬 중에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선비는 무척 기뻤습니다. 능참봉은 아주 편한 벼슬이었습니다. 능이 무덤을 가리키는 거니까 참봉이라면 이제 구국 관리고 능참봉이면 능을 지키는 구국 관리가 되겠다. 그치?
무덤 주위에 난 잡초를 뽑거나 누가 무덤 주위에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 않나 지키거나 못된 도적이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따금 능을 찾아온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도 능참봉의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얻은 능참봉 일이 여간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정조 임금이 날마다 능에 참배를 오는 바람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조는 연락도 없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찾아와 아버지 무덤 옆에 앉아있다 가곤 했습니다. 옛날에 연락이 있던 어떤 거? 옛날에 전화가 있던 능참봉은 늘 임금을 맞이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간 고달픈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벼슬자리 하나 얻는 게 이 모양이니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일을 하여 좋아했더만 그 일이 괴롭고 힘들어 얻는 게 없을 때를 일컫는 속담인 능참봉을 하니까 거둥이 한 달에 29번이라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참 거둥이란 임금의 나들이를 뜻하는 말이랍니다. 거둥은 임금의 나들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능참봉, 능을 지키는 그 참봉 자리를 하니까 거둥이 한 달에 29번이라. 헐, 한 달은 30일인데 한 달에 29번을 임금이 나왔으니 능참봉 하기 참 괴롭다 그런 뜻인 거야. 알겠지? 왜 은근히 나무 왜안 좋아요? 임금이 오면 할 게 많잖아. 막 준비도 해야 되고 더 깨끗하게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평소에 안 하던 안 알고 좀 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귀찮지. 일이 많아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아,